여러분, 지루성 두피염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머리에 비듬이나 뾰루지가 자꾸 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열심히 머리를 감아준다고 꼭 나아질까요? 샴푸로 머리를 하루에 두세 번씩 감았는데도 두피를 바싹 말렸는데도 비듬 각질이 안 없어지는 경우가 대반사죠.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감았는데도 말이죠. 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신경 쓰여요. 아무리 아침에 바빠도 머리 꼭 감는데 어깨에 막 비듬이 떨어져 있어. 그렇게 열심히 머리 감아줬는데도 도대체 왜 이 지루성 두피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 과도한 피지 분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지루성 두피염은 우리가 평소의 생활 습관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비듬 샴푸,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도 지루성 두피염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피지 분비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만 있어도 평소에 어떻게 머리를 감아야 하는지, 하루 종일 괴롭히는 비듬과 뾰루지, 그리고 각질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확실하게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루성 두피염 고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피 전문가 퀸다이TV의 다현 원장입니다.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루성 두피염이 뭔진 알아야겠죠. 자, 지루성 두피염이란 일종의 지루성 피부염이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비듬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런 피부 질환은 피지 과다 분비가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요. 피지선이 발달한 머리, 이마, 가슴, 겨드랑이나 피지가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두피에 발생한 경우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비듬이 생기고 각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염증을 동반하거나 붉고 가려울 수 있어요. 또한 피지 산화물들이나 노화 각질이 쌓이게 되면서 세균 및 모낭충의 번식이 쉬워지고 그만큼 두피에서 심한 악취가 날 수 있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질까요? 이러한 피지는요, 우리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스트레스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비듬균인 말라세시아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 두피 각질을 생성하고 염증, 가려움증, 붉은 반점으로 두피에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 피지는 기름진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식생활의 불균형, 수면 부족의 영향으로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잘못된 샴푸 습관과 말리지 않고 주무시는 습관 또는 각질이 조금 생겼는데 괜찮겠지? 라고 방치하는 이 습관이 두피를 더 악화시키고 과다한 피지 분비로 유도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나 지루성 두피염일까?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자가진단 해보세요. 이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으로는요, 두피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비듬 각질 또는 열감이 생기면서 두피가 가려워지거나 염증까지 생기는 증상입니다. 또한 각질이 덩어리채로 발견되거나 두피 염증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잦아진다면 지루성 두피염을 의심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지루성 두피염은 알겠고 어떻게 관리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극 없는 약산성의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샴푸잖아요. 이 샴푸의 성분이 오히려 지루성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샴푸에는요, 합성 계면활성제나 유해 화학물질, 방부제, 향료가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각질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 pH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두피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우리 피부가 우리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과하게 분비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각질이나 염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샴푸를 매일 했음에도 각질이 심해지거나 유분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샴푸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약산성 샴푸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약산성 샴푸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것이에요. 지루성 두피염에 트러블과 열감, 각질로 인해 민감해진 두피에 자극 없이 세정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 계면활성제보다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세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만큼은 피해주세요 라는 성분 체크해보세요. 이 화학 계면활성제와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독성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이니까 샴푸 구매할 때 꼭 뒷면 성분 확인해보세요. 특히 이 독성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한때 논란이 있었던 것이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올바르게 샴푸하는 방법 알려드려볼게요. 지루성 두피염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샴푸를 선택하셨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세정해 주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만일 하루 2번 샴푸하는 게 어렵다면 아침에는 물로 세정해 주시고 저녁에는 샴푸를 이용해서 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우리 몸의 재생 시간이기 때문에 꼭 세정을 하고 자야 두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샴푸할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샴푸는 지난번 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증이나 각질이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로 막 각질을 긁거나 과도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두피에 염증이나 딱지가 생겼을 때도 절대 일부러 뜯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기본 2-3분 동안 두피에 샴푸를 방치해 놓고 세정해 주세요. 최대한 오래 방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앞전에 샴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샴푸만 잘한다고 해서 지루성 두피염이 과연 나아질까요? NO입니다. 피지선이 과하게 분비되면 모공에 피지 산화물들이 많이 막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샴푸를 열심히 해줘도 두피 겉에만 씻기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더 심해지고 번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자꾸 해도 머리가 가려운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샴푸하는 거 말고도 꼭 해야 되는 관리법이 있는데요. 바로 두피 스케일링입니다. 여기서 두피 스케일링이란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두피를 클렌징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를 닦아도 사이사이에 잔여물들이 남거나 충치가 생기듯이 두피 모공에도 노폐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모공 속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샴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피 스케일링 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품이 워낙 다양해서 제품별로 두피 스케일링 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은 두피 스케일링은 필링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링제를 구비해 주시고 샴푸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 전에 두피에 골고루 분사해 놓고 20-30분 정도 방치 후에 샴푸하셔서 물로 헹궈 주시면 좋습니다. 필링은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두피에 좋은 걸 막 바르는 것보다 먼저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게 훨씬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두피에게 보습을 주자입니다. 자, 보습하면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두피도 피부랑 똑같은 결이라서 얼굴처럼 보습이 필요합니다. 앞전에 두피 클렌징 올바른 방법으로 샴푸 하셨다면 이번에는 보습을 해주셔야겠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두피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가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보습을 충분히 잘해준다면 무너진 두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도 완화됩니다. 두피에 보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두피 전용 헤어 토닉을 사용하시면서 분사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토닉이 없다면 알로에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알로에는 비듬이나 두피 가려움증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생 알로에를 갈아내면 젤 상태의 점액이 나오시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두피에 흡수되도록 골고루 바르고 10분 뒤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생 알로에로 힘들다면 99% 이상 알로에겔을 사셔서 두피에 발라보세요. 토닉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임시 방편이니 참고해주세요. 토닉 제품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성분이랑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 토닉을 이용해서 보습을 공급해주고 우리 두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족욕으로 두피 열을 내려주세요. 자, 대부분의 지루성 두피염 두피를 살펴보면 두피에 열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의 열은 이 체열의 부조화로 상체와 머리에 열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두피에 쏠린 열은 두피 기능을 저하시키고 모공을 충혈시켜서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근의 손상을 가져오고 모근이 손상되면
쉽게 모발이 빠지면서 두피의 민감성과 비듬,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두피열은 체질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음주나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패턴, 잦은 펌이나 염색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을 내려주면 될까요? 거기에 도움되는 방법은 바로 족욕입니다. 족욕은요, 몸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체온을 올려주면서 장기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두피열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족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족욕기에 38도에서 40도 되는 정도의 물을 받은 후 발목에 물을 담가 20-30분 동안 있으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천식, 심장질환의 환자라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짧게 해주세요. 뜨거운 곳에 오래 계시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족욕하면서 두피 열이 내려가게 되면요, 가려움도 덜하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거기다 체온을 올려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액순환이나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요, 두피 염증에 좋은 아연을 섭취해주세요. 이 아연은 두피 뾰루지와 염증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재생 미네랄,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재생이나 상처 조직을 복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의 기능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이 DHT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DHT 호르몬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 아연이 DHT로 생성되는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연은요, 항산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염증이 발생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노화가 빨라지면 두피도 늙게 되고 각질이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아연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아연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연이 함유된 음식은 굴이나 소고기, 양고기에 함유되어 있고요. 영양제로 섭취하실 때는 1일 1회로 권장량 기준 남자는 10mg, 여자는 8mg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신 분들은요, 권장량보다 조금 높게 30mg 이상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전립선 기능, 아이들 키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연도 섭취량을 40에서 50, 너무 고함량으로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고함량으로 먹을 시 속이 메스껍거나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드세요. 아연을 섭취하실 때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를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요, 내가 사용하는 베개 커버를 체크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베개 커버 얼마나 자주 갈아주시나요? 아마 여기서 좀 뜨끔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베개 커버에 나의 피지나 먼지, 균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서울대 생명과학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베개가 변기보다 96배나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 머리에 나오는 기름이나 두피 세균들이 베개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균 덩어리가 된 이 베개 커버를 그냥 뱉고 눕는다면 지루성 두피염은 물론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요, 꼭 베개 커버를 자주 갈아주시면 좋아요. 베개 커버는 3개월에 한 번씩 뽀송하게 세탁해서 갈아주시고, 물론 매일 갈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일회용 커버 혹은 매일 수건을 깔아놓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저도 수건 깔고 잘 때 많거든요. 한번 생활 속 꿀팁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하려면 일단 약산성 샴푸를 사용해 주시고 두피 클렌징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해주신 다음 두피 보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족욕이나 아연 영양제를 활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베개 커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이외에도 지루성 두피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용 샴푸나 스테로이드 연고, 향균제와 같은 치료법을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피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피부 체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이 노력해서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되지 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